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혼인과 출산에 의한 증여산 공제는 오로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현금 가능하다, 부동산도 가능하다, 주식도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증여세 상담 사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혼인하거나 또 자녀들이 출산했을 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할 때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후 2년, 그러니까 4년이 되겠네요. 4년 이내에 혼인하는 아들에게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처녀집에도 마찬가지죠. 처가댁에서 장인 장모가 딸 시집 가는데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1억까지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모가 성인인 아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죠. 그런데 한 번도 준 사실이 없다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5천, 처가에서 1억 5천이면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혼인하거나 또 출산하는 경우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까지 줄 수 있고, 또 처가에서 장인 장모가 시집간 딸에게 1억까지도 줄 수 있는데 꼭 현금만 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으로도 증여할 수 있고요.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라든가 이런 출산 증여재산 공제할 때 안 되는 재산도 있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건 현금, 부동산,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증여자입니다. 아들이 수증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인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아버지가 증여했어요. 뭘로? 부동산으로 증여했다. 신혼집을 증여했어요. 바로 이렇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5천 추가 공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억 5천이죠. 원래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원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통산해서 얼마입니까? 5천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 출산입니다.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딱 한 번입니다. 얼마? 1억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까지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다. 그러나 1억 5천만 원 더 주면 1억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증여세 얼마 안 되니까 뭐 2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인이라든가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가능하다, 주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줄 수가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아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친정 아버지가 출가한 딸에게도 역시 1억 5천까지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게 뭐냐? 현금 가능하지요? 주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입니다. 보험을 이용해서 증여를 한다. 이건 안 됩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가 양도, 싸게 양도한다. 고가 양도에 따른 얻은 이익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빚진 것을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아들이 빚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는 그런 이익, 이런 것들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빌리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적정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적정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들은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오고 아들이 이자를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적정 이자율보다 아주 싸게 저리로 돈을 빌려왔다. 이런 것들은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서 얻은 이익,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등기 등록한 명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혼인하는데 출산을 했다. 또는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를 입양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혼인과 출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오로지 3가지만 기억하세요. 현금 가능하다. 부동산도 가능하다. 주식도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금괴를 줬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귀금속을 줬다. 이것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주었다, 현금을 주었다, 부동산을 주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가지고 또 장인 장모한테 현금을 받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사용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가능합니다. 주식을 취득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혼인이나 출산하는데 증여재산 공제가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줘도 현금을 주든 주식을 주든 부동산을 주든 그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든 주택을 사용하든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다. 즉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시댁이든 처갓집이든 각각 1억 원씩 공제해준다. 그러나 원래 증여재산 공제 한도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 합치면 최고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러나 3억을 초과해서 증여했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양가에서 1억 5천 이상씩 줬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겠죠.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한 후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붙고요.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 공제 3%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